조파 방정환 선생님의 동화 전집 나비의 꿈. 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 허풍선입니다. 어느 들판에 어여쁜 나비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날마다 아침부터 꽃밭에서 동산으로, 동산에서 꽃밭으로 따뜻한 봄볕을 쬐고 날아다니면서 온종일 춤을 추어 여러 가지 꽃들을 위로해주며 지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포근한 잔디밭에 앉아서 따뜻한 볕을 쬐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신께서는 나를 보시고 즐겁게 춤을 추어 많은 꽃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너의 직책이다 하셨다. 나는 오늘까지 꽃들을 모두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내심껏 했지만 더 좋은 일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비는 그날도 온종일 재미롭게 춤을 추었기 때문에 저녁 때가 되니까 몹시 고단하여서 일찍 배추밭 노란 꽃자리에 누워서 코를 가늘게 골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비는 전과 같이 이리저리 펄펄 날아다니니까 어느 틈에 전에 보지 못하던 모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는 시골같이 쓸쓸한 곳인데 나직한 언덕 위에 조그마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으로 왔을까? 여긴 어디지? 하고 나비는 이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니까 그 조그마한 집 뒤뜰에는 동백나무가 서 있고 나무에는 빨간 동백꽃이 많이 피어있는 고로 나비는 그 꽃 위에 앉아서 날개를 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볕만 퍼지고 동네도 조용하던 집에서 나직하고 조심스러운 소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얼른 나와야지. 약을 먹고 얼른 나와야지. 네가 이렇게 알아 누웠기만 하면 누나가 쓸쓸하지 않으니? 분명히 병든 동생의 머리맡에 앉아서 근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동생이 기운 없는 말로 대답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누나, 나는 약 먹기 싫어요. 써서 싫어. 어떻게 먹어? 약보다도 나는 동산에 가고 싶어요. 살구꽃하고 복사꽃이 피었겠지요. 응? 누나, 작년처럼 동산에 올라가서 새 우는 소리도 듣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싶어요. 어서 동산에 가보았으면. 나비는 이 가느들한 불쌍한 소리를 듣고 퍽 마음이 슬펐습니다. 잠이 깨어 눈이 띄었습니다. 벌써 날이 밝아서 세상이 훤하였습니다. 나비는 지난밤에 꾼 꿈을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어디인지 분명히 그런 불쌍한 어린 남매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가끔 놀러오는 동무 꾀꼬리에게 찾아가서 그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착한 꾀꼬리도 그 말을 듣고 그럼 분명히 그런 불쌍한 남매가 어딘지 있는 모양일세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픈 동생의 새소리를 듣고 싶고 나비를 보고 싶더라고 하니 우리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둘이 찾아가 보세
하였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꿈에 본 집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디 어느 곳에 그런 집이 있는지 아는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쩔쩔매다가 마침 높이 떠서 멀리 날아오는 기러기를 불렀습니다. 서늘한 나라를 찾아서 북쪽을 향하고 먼 길을 가던 기러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려 앉았습니다. 남쪽에서 오시는 길에 혹시 언덕 위에 조그만 집에 어린 동생이 알아들어 누워 있고 누이가 울고 있는 불쌍한 남매를 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하고 꿈꾼 이야기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기러기는 그 말을 듣고 알고 말고요. 착한 남매가 불쌍하게도 아직도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여기서 저 남쪽으로 쭉 가서 아마 10리쯤은 될걸요. 여기서 곧장 가면 그 언덕 있는 곳이 보입니다. 어서 그리로 가보십시오. 나는 북쪽으로 가는 일이 바빠서 이만. 하고 알려주고 북쪽 나라로 갈 길이 멀고 급하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기뻐하며 단숨에 갈 듯이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참이나 가니까 언덕이 보였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꿈에 보던 그 조그만 집이 있고 뒤뜰에는 꿈에 앉았던 동백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나 반가운지 여기다 하고 나비는 꾀꼬리를 데리고 동백꽃 나무에 앉아서 아가씨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방 속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꾀꼬리가 아무리 불러도 낸들 알아들을 리가 있나? 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그 어여쁜 목소리로 깨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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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방속에서 깜짝 놀라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꾀꼬리는 그냥 자꾸자꾸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얌전한 소녀였습니다. 꾀꼬리와 나비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도 반가워하면서 마치 반가운 사람이라 만난 듯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며 사람에게 하는 말같이 아유 고마워라. 꾀꼬리도 나비도 왔구만. 민수가 어떻게나 너희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른단다. 하고는 에그 민수가 복에 방에까지 들어왔으면 좋으련만 하였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훌훌 헐헐 날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래야 좁다란 한칸 방인데 5살쯤 된 어린 남자아이가 마르고 파란 얼굴에 눈을 감고 누워서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예, 민수야, 눈을 떠봐라. 꾀꼬리하고 나비가 왔어. 하면서 소녀는 동생을 부드럽게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꾀꼬리는 목소리를 곱게 내어 재미있고 씩씩하게 깨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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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노래를 정성껏 불렀습니다. 나비는 그 노래의 장단에 맞춰 재주껏 화려하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병든 어린이의 자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훌륭한 음악이요 진기한 무도였습니다.
쉼없이 거슴츠레하게 떴던 소년의 두 눈은 점점 크게 떠지면서 생기가 돌며 춤추며 돌아다니는 나비를 따라다니고, 귀는 아름다운 꾀꼬리의 노랫소리를 정성스럽게 듣고 있었습니다. 꾀꼬리와 나비는 신이 나는 듯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소년의 눈은 점점 광채가 빛나기 시작하고, 파란 얼굴은 붉은 혈기가 점점 돌더니 이윽고 기나긴 겨울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빛이 그의 눈에도 입가에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꾀꼬리와 나비는 신이 나서 더욱더 노래와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소년의 따뜻한 주선으로 그 집 처마 끝 동백나무 그늘에서 자고, 그 이튿날도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였습니다. 어린 소년의 병은 차츰차츰 나아지고 기운과 정신이 나날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쉬지 않고 노래와 춤으로 소년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략 일주일 동안을 지내자 소년은 병이 나 아주 쾌활하게 누나의 손을 잡고 동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서 꾀꼬리와 나비와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었답니다.